그 정사형인데 좀 거기 개념원리를 먼저 볼게. 거기 183페이지지. 거기 가보면 처음에 사형이라는 개념이 나와. 사형 한문인데 정사형인데 이름을 정사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사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림자를 위해 얘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해석하면 얘는 그림자. 얘는 그림자를 의미하고 정은 여기서는 수직이라는 개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평면에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빗을 쏘는 게 아니라 딱 수직 방향으로 이런 평면이 있어. 평면이 이렇게 있고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만약 어떤 이런 성분이 있어. 그럼 뭐냐 빛을 비스듬히 비추는 게 아니라 수직 방향인 거지.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빛을 비추는 거지.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림자가 형성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선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끝점만 보면 돼. 선분 같은 경우는 끝점만 딱 어디로 떨어지는지만 확인하면은 그거 두 개 연결하면은 그게 바로 정사형이 되지. 이로 떨어질 거고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래서 그림자는 이런 모습이 되겠지.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정사형이라고 해.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빛을 내렸을 때 나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 개념 나오지. 뭐 처음에는 그 개념은 점으로 나와 있는데 한 점 피해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인 거지. 이 선도 엄격하게 하면 여러 개의 점들이 모여 처리된 거니까 하나의 점이 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지. 수선의 발을 P'이라고 할 때 그 P'을 점 P에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한다. 개념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사형 용도인데 되게 여러 가지로 쓰여.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 볼게. 지금 요거에 요 길이하고 요 흰색 길이하고 요 초록색 길이의 그 관계를 볼 건데 봅시다. 예를 들어 평행 이동을 해서 쭉 내리면은 이러한 관계가 되겠죠. 이러한 얘를 평행 이동해서 쭉 내리면 흰선이 이렇게 요 직선과 요 선분과 만날 수 있겠지. 그때의 각도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때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만나는 이루는 각이 바로 세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직각이 될 것이고 이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구조가 성립이 되냐면 얘를 요거를 L이라고 하고 새로 등장하는 걸 L'이라고 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는데 얘가 L이지 현재. 코사인과 관련있지. 코사인의 정의를 보면 L분의 L' 얘가 바로 코사인 세타의 정의야. 따라서 내가 새로 구하려고 하는 요 그림자 L'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기존에 있는 길이 L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된다는 거지. 여기 바로 뭐냐면 정사형이야. 그럼 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길이보다 크겠니 작겠니? 작거나 같겠지. 항상 왜냐면 코사인은 우리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기 때문에 항상 기존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더 커질 수는 없어. 이거를 공식을 사용할 때 거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거꾸로.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지.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면 선분뿐만 아니라 면적이라든지 이제 입체도형에도 대해 적용이 될 건데 넓이에 관한 거지. 그래서 184페이지 가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면적에도 적용이 돼. 그래서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런 평면이 있고 이런 평면이 있고 여기 평면 위에다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 요거의 면적을 내가 보려고 하는 거야. 요거의 면적을 특히 내 문제가 되는 건 타원 같은 거 있잖아. 타원 같은 거는 이런 걸 우리가 면적 공식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 면적을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정사형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평면 알파라고 하면은 이 평면의 정사형을 내리면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이 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겠지. 그래서 떨어질 건데 모습은 뭐 이러한 동이 나오겠지. 원래 S'이라고 적는 거지. 그러면 얘를 뭐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방금 앞에서 그 선을 증명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적분에서 부분 무적법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지. 잘게 쪼개면 결과적으로 선이 돼. 그 선들 하나하나가 이제 정사형이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요 새로운 면적 S''은 마찬가지로 기존의 면적 S에다가
내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3분의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응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증명은 우리 뭐 수험적으로 알 필요 없고 옆에 보면은 185페이지 증명이 있지. 선분 같은 경우는 다 증명을 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증명한 방법은 예전에는 구분구조법으로 했지. 자기 쪼갰을 때 길이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럼 봐봐, 이게 문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건데 필수 예제 9번 이런 거 볼까? 필수 예제 9번 이런 거는 지금 직면치 있고 너까지 결석했으면 큰일 났다. 수업도 못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AF에 지금 문제 내보면 선분 AF의 평면 DHFB야. DHFB 여기가 DHFB지. 그러니까 요 평면이야. 요 평면 좀 상상은 되지. 이 평면에다가 누구를 정사하냐면 AF지. AF 이 빨간 선분을 초록색 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해놓으면 되지. 그럼 선분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분 같은 경우는 양 끝점이지. 선분의 끝에 해당하는 양 끝점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만 보면 돼. 봐봐. 요점 같은 경우는 이 평면하고 붙어있지. 수선의 발 내리면 그냥 이 점에 떨어져. 이 점에 떨어질 거고. 그럼 요 점은 요 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로 떨어지겠지. 그치? 여기는 당연히 지금 이게 정육면체야.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요 대각선 BD의 중점에 딱 떨어지게 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요 면을 가져와보면 DHFB라는 면 정사각형이 될 건데 요 면을 가져와 보면은 얘는 여기에 딱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F는 그대로니까 요 길이 구하라 이 얘기잖아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니? 그림자리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요 길이 구하라 이거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냐면 2자리지. 한 변의 길이가 2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1일 거고 여기 2니까 1대1에 루트 5지.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5. 이런 식으로. 가자. 뭐 잘못했다. 대각선이구나. 여기 2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2루트이니까 루트 2. 지금 루트 6 되겠다. 그치, 그런 식으로겠지. 그래서 사용 어렵지 않지. 딱 이럴 때 필요성이 있어. 막 그 다음 문제 가보면 타원의 면적 공식은 없단 말이죠 우리가. 타원의 면적 공식은 없어. 원은 면적 공식이 있어.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지. 원기둥을 비스듬히 잘랐을 때 그러면 타원이 나올 건데 이걸 면적과 쓰는 게 바로 정사형이죠. 10번 문제. 그러면 지금 그리고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원기둥, 그리고 밑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 그럼 뭐 이러한 타원이 나올 건데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있지. 밑바닥. 그럼 수직 방향으로 빛을 내리면 그림자는 원이 되겠지. 얘는 타원이면 얘는 원이야. 그래서 이 기존의 면적을 S''이라고 하고 원래 면적을 S라고 하면은 이 둘 사이 관계는 이런 관계 있어. 새로운 면적은 기존의 면적에다가 코사인 30도 이루는 각이 30도니까 그럼 얘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면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S' 얼마냐면은 144파이가 되니까 144파이는 기존의 면적에다가 코사인 30도 즉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되겠지. 지름이 그만 36파이. 그러면 이거는 S는 뭐가 되냐면 36파이 곱하기 루트 3분의 1가 되겠지.
여기 바로 뭐냐면 정사역 활용되는 부분이지. 어렵지 않아, 그지? 정사역은. 그리고 봅시다. 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필수의 11번. 우리가 예전에 내가 우리 예전에 중간 대비할 때 이면각의 크기 구하는 거 기억나요 혹시? 이면각 면 2개. 이면각의 크기 구하는 거.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뭐냐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하고, 걔가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이면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 정의는 이렇게 돼 있지. 두 개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교선이라고 하지. 교선. 얘를 교선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면각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교선상의 임의의 점, 편한 점을 택해서 여기서 요 교선과 수선의 발 올리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요 두 개의 요 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 요 각을 세타. 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면각의 크기라고 했어. 근데 얘는 그 교선상의 임의의 점을 잡을 때 보통은 좀 편한 점을 대입하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삼각형이라면 보통 이제 중점, 이등변이라면 그런 점들을 많이 택했는데, 처음에 뭐냐면 정의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면각의 크기에 대한 정의로 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때 내가 좀 말했지만은 정사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사형을 이용하면은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필수예제 11번이야. 그러니까 정사형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때 쓴다는 거지. 그럼 정사각뿔이 하나 있고, 봅시다. 뭔가 정사각뿔 있어. 여기가 2자리고 여기가 4자리. 이런 식으로. 어제 보면 삼각형 ABC의 평면 BCD라고 하는 밑바닥. 그러니까 이지 이 삼각형, 이 옆면에 해당하는 요 ABC. 얘를 그 밑바닥에다가 정사형을 내린 거죠. 그러면 삼각형은 선분은 아까 전에 선분이 끝이라고 그랬어. 삼각형 꼭지점만 잘 내리면 되겠지. 삼각형은 세 꼭지점이 어디로 떨어지냐만 보면 되고, 요 밑바닥에 정사형을 내리면 B는 이루가 있고 C는 이루가 있고, A점은 정확히 어디 떨어지냐면 요 밑면의 중점에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되겠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그지, 밑면이 윗면이 4짜리 이런 정사각형이 나온 건데, 요게 되겠죠. 요게 그림자가 이러한 모양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정사각의 넓이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이 밑바닥이 4분의 1이겠지. 16에 4분의 1이 되니까 상당사. 1번 문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 거지. 평면 ABC하고 그 다음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면과 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 구할 때 우리가 2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정에 의해서 요 면에 교선이 있잖아. 교선이 있으니까 교선상의 임의의 점을 잡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중점을 잡는다고 했어. 중점이 거의 편하니까. 그러니까 요 점에서 수선해봐요.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 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했단 말이지.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해서 좀 불편하지, 얘는 좀. 그치?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다. 요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세 변의 길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 길이를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코사인 제2법칙을 써가지고 구했단 말이지. 그게 첫 번째 방식인데, 정의로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얘가 좀 더 불편해. 할 게 많아. 길이 다 구해야 되고, 코사인 제2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뭐 그런 거 써야 된다. 두 번째가 정사형으로 푸는 거거든요. 얘가 더 쉽지. 그럼 면과 면이 이룬가? 그러면 면적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면적이 얼마냐면 4야. 그 다음에 기존의 면적은 얼마? 기존의 면적이 밑변이 4고, 그 다음에 얘가 6이지. 여기가 2니까 이거 얼마지?
36에서 루트 32. 루트 32지. 4루트 2. 요게 높이가 현재 4루트 2야. 그렇지. 그래서 S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 밑변 4 곱하기 높이가 4루트 2. 약간의 밑변에서 8루트가 되지. 그치? 8루트 2 기존의 면적이. 그럼 봐봐. 8루트 2가 S가 될 거고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지. 면과 면의 이름을 가.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그림자야. 얘가 지금 4가 된다.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은 좀 2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8루트 1분의 4 4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정의로 이용을 해도 되지만 정사용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 거기서 유제들 한번 이따가 확인체크도 한번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번 범위는 뭐 끝까지 했겠지 뭐. 그지? 범위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옛날에는 수능에 이게 과목이 있을 때는 정사형이 수능에 매년 나왔는데 막 되게 어려운 거 잡아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비기 과목으로 전락하면서 내신 과목으로 전락했지 선택 과목 그러면서 그런 심한 문제는 안 나오고 좀 간단한 문제만 나오고 있어. 이제 공간 좌표 쪽으로 갈 텐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오히려 더 수월해. 왜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2차원 평면이지 XY축. 근데 한 차원이 더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3차원이 들어가는 거고 좌표축 자체가 이제 3개가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이거죠.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여기 X축, X축. 거기 보면은 XYZ 이렇게 있지. 이제는 뭐냐면 한 차원 더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이 3차원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2,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근데 점을 찍어낼 때는 항상 우리가 직류면체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 X좌표가 2야. 그 음의 방향을 표시하잖아. 뒤로 이렇게 칠판 안쪽으로 뻗어나갈 건데 걔는 안쪽으로 여기가 X좌표가 2지. 그 다음에 Y좌표 3이지. 우선 여기 점을 찍어. 그 다음에 Y좌표, Z좌표가 5지. 이렇게 한 다음에 평사를 만들어야 돼. 하는 점을 찍어내는 방법은 평사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평사를 만드는 거지. 평사를 만들어서 직류면체를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가 뭐냐면 요 점이 2,3,5 된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점을 찍어낼 때는 좌표축에 먼저 점을 찍고 그다음 평사를 만든 다음에 입체로 직류면체를 완성을 시켜주면 그 점이 바로 3차원 공간을 해주면 된다. 좌표가 하나 더 늘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 가보면 요거는 내신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선에 관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첫 번째는 수선에 관하고 이거 좀 헷갈려요. 수선에 관하고 그 다음에 대칭의 점이지. 요게 내 시험에 나오는 건데 뭐 이거를 암기에 자신 있으면 외워도 돼. 그런데 외우지 말고 그냥 좀 생각해보면 돼. 2,3,5 그런 점이 있어. 처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축에 내린 여기 두 종류가 있지? 수선의 발이 두 종류가 있어.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고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점이 있는데 2,3,5를 만약에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직 방향으로. 그럼 이 점이 어디로 떨어지니? 일로 떨어지지. 그럼 이 점의 좌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X좌표만 살아있는 거 아니니? X좌표만 2가 되는 거고 Y좌표도 0인 거고 Z좌표도 0이 되지. 그러니까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 얘를 기준으로 하면 2,0,0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x축에 언급되는 것만 살아남아. x축. 이게 대칭하고 거꾸로 가기 때문에 헷갈려 이게.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언급된 것만 살아남아. 나머지 대로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점이 1로 떨어지지. 그럼 얘는 나머지 좌표는 0이 되고 y좌표는 여기 살아남게 되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평면. 평면은 종류가 봐. 세 종류가 있어. x, y 평면은 요 면을 의미하는 거고, yz 평면은 요 면을 의미하는 거고, zx 평면은 요 면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2,3,5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내가 만약에 요 xy 평면 여기다가 수선을 발려면 이게 면이잖아. 그러면 1로 떨어지지. 요 점으로 오잖아. 요 점으로 올 건데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xy 평면에 내리면 xy 좌표는 살아있어. 2,3이 살아있고 z 좌표면 0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2,3,0 x, 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수선의 발은 언급되는 게 살아있어. 언급되는 것만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좀 암기하기 불편하면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한 점을 가지고 내렸을 때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헷갈리는 게 대칭점이야. 대칭. 그럼 요걸 가지고 또 예를 들어볼게. 얘를 우리가 이제 대칭을 시킬 건데, 대칭은 우리가 이제 수학 상에서 배운 것처럼 x축 대칭 있고 y축 대칭 있고, 그지? 그다음에 z축 대칭 이렇게 있을 건데, 우선 축 대칭 한번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축 대칭 있고, 축에 대해 대칭 있고,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게 있어. 먼저 봅시다. x축. 이게 좀 상상이 되는데, 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고 싶고, 여기 어딘가 떨어지지 않니? 그럼 여기서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잘 봐야 돼. 누구의 부호가? y 바뀌지 우선. y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음수 쪽 가고, z도 음수로 가지. x를 변하고 있어. x를 변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 축 대칭을 시켰을 때는 먼저 x축으로 대칭의 공식인 얘는 2, 될 거고, 그 다음에 마3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지. 얘는 언급되지 않은 것들, x축이니까 이 y한테 언급되지 않았지. 이거 언급되지 않은 애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 y축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면 볼까? 평면. 그럼 요 점을 xy 평면, 요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얘가 뚫고 지나가서 이 밑에서 떨어지겠지. 그럼 봐봐. 평면 x, 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누구만 바뀌겠어? z만 바뀌지?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얘는 2,3 마이너스 5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바로 내시는 거야. 수선의 발하고 대칭. 암기 자신 있으면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 공원 좌표는. 이거 돼. 그러면 필수예제 1번 가볼까? 198페이지. 198페이지에 1번 가보면 수선의 발이지? 수선의 발. 떨어졌잖아. 얘네. 딱 위에 맞더라네. 얘네. 그치. 얘 제어력 해볼게, 그죠? 필수 1번은 2,3,5가 있는데, Z축에 내린 요 점을 이 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1로 떨어지지, 1로. 딱 요 점이잖아, 요 점. 정확히 요 점이지. 그러니까 1번 답은 y좌표만 살아있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0,0,5로 가겠지. A점은 요게 되고,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0,0,5로 가고, 그 다음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XY 평면이 누구지?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은 1로 떨어지지. 요점의 좌표는 XY 좌표 살아있고 Y 좌표가 0이 되지. 그래서 B점의 좌표는 1,3,0이 된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P가 있어. 얘를 X축 대칭이지. 그러니까 얘를 그려도 되고, 지금 대칭이잖아, 대칭. 우리가 대칭인 거는 언급되지 않은 거에 부호를 바꿔주면 돼. 봐봐. X축 대칭일 때는 얘를 바꿨고, 그 다음에 XY 평면일 때는 언급되지 않은 게 Z니까. 대칭일 때는. 그걸 좀 기억을 하면 되겠어. 그러면 P란 점이 3, 2, 마이너스 3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X축 대칭이지. 그러면 X가 언급됐으니까 언급되지 않은 요 두 개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어. 풀점은 어디로 갔냐면 3, 마이너스 2, 4로 갔지. 그 다음에 점표와 ZX 평면의 대칭이지. 두 번째는 이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알이라고 합니다. 대칭이동은 언급되지 않은 거. 얘는 Y가 언급되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면 Y의 부호만 뒤바꿔준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됐고 X는 그대로, Z도 그대로. 아니고 3,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렵지 않지? 얘가 내 제일 잘 나와. 얘가. 그 다음에 이제 199페이지 가보면 얘는 뭐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대로야. 하나 더 달라붙은 거 똑같아. 여기는 좌표는 상당히 쉬워. 문제가 우리가 이제 수학 3 배웠던 거 그대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나 하나만 더 달라붙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굳이 우리가 이제 증명까지 할 필요 없는 거지. 증명은 거기 밑에 나와 있지. 입체적에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필수의 3번 가보면 필수의 3번 가보면 P점이 있어. P점이 뭐냐면 2,3이지. 얘는 XY 평면 대칭이지. 언급되지 않은 거 그렇지? 그러면 XY가 지금 언급됐으니까 얘만 보고 바꿔주면 되지. 그러니까 Q의 좌표는 바로 나와. Q의 좌표는 2,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Z축에 대한 대칭이 좀 알려고 한대. 대칭이니까 언급되지 않은 거. 그러면 얘만 언급됐으니까 이 두 개의 부호를 바꿔줍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여기 되겠지? 됐어. 구했고, 그 다음에 1번 Q안의 길이 구하라. 이거의 길이 구하라. 수점의 거리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어. 얘의 셈 뺀 거 제곱 16, 얘의 셈 뺀 거 제곱 4, 그 다음에 6, 36 이거 해주면 되겠지. 루트 5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그 세 점이 그 공간상의 시점이 나와 있어. 삼각형 면적 구하래. 그러면 얘는 항상 특수한 삼각형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AB, BC, CA 이거의 길이를 다 구하고, 항상 만약에 삼각형 문제가 공간에서 나온다면 특수삼각형만 나오게 된단 말이지. 왜냐면 일반 삼각형은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보면은 뭐 정삼각형 아니면 직각이야. 그러니까 길이를 먼저 판단해보고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제 면적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건 일단 해보면 돼. 바로 갈게. 여기는 다 수학상 내용이에요. 우리가 수학상에서 풀었던 거 그대로 한 차원만 더 넓히면 되겠고, 필수의 4번 가보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지. 그럼 X축 위의 점들, 여기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냐면 X 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 모조리 다 여기잖아. 그거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고,
1번만 내가 해볼게. 필수기 4번 1번만 나가고 2번은 해보고. 그러면 x축 위에 점 p니까 p 얘는 x좌표만 살아있다고 했어. y좌표 x좌표도 여기 것이고. 그런데 거리가 같다 이거. 그러면 AP의 제곱하고 BP의 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거리공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니까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9가 되겠지. 여기 AP의 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B가 4, 5, 3이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에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식에서 이게 될 거야. 이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지. x제곱 사라지니까 1차 방정식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x는 9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너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필수의 제 5번 갑시다. 5번을 가보면 정사에 가는 거지. 특히 3차원에서 정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봐봐. A점, B점이 있고 선분 AB의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이지. 우리가 정사형은 뭐라고 그러지? 수선해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이 괜찮네. 이런 평면이 있을 때 수선해만 내렸을 때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2,4,5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 여기가 2,4,5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XY 평면인데 여기다가 수선해만 내면 얘는 1로 떨어져. 1로 떨어지니까 XY 살아있고 얘가 여기 되는 거야. 알겠니? 1번 가볼게. A점이 1, 마이너스 1,2지. 얘를 얘하고 B가 있어. B가 4,3,7이지. 그럼 얘는 1번은 뭐냐면 XY 평면이야. 그치? 평면의 수선해발 내리면은 언급되지 않은 게 0이 돼버리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정사형 길이 구하래. 정사형 길이. 그러면은 선분의 양 끝점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이 A'과 B'이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하면 바로 길이 나오지. XY 평면이니까 얘 살아있고 Z좌표 0이야. 1, 마이너스 1, 0으로 떨어지고 얘는 4, 3,0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구했어. 그리고 이게 A', B'이고 요거의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거리 공식 쓰면 되겠어. A'과 B'의 길이 얘는 루트에 얘에서 뺀 거 제곱이니까 이게 16 되죠. 얼마가 돼? 5가 되겠지. 그러면 뭐 2번 이용하면은 각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각. 선분 AB가 평면과 이룬 각을 구하라. 그럼 정사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게 그림자잖아. 그림자 5는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기존의 길이를 몰라. 기존의 길이가 구할 수 있지. 이거에다가 코사인 세타지. 이 길이 한번 구해보면은 거리 공식은 얼마 되냐면 루트에 9에다가 16에다가 25지. 루트 50. 루트 50이니까 5루트 2. 얘는 5루트 2가 되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몇 도냐면 45도라는 걸 수 있죠. 그렇지? 아니구나. 잘못했다. 코사인 세타가 답 나왔네.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되겠고. 벌써도 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딱 2번 하면 끝나. 이 양이 되게 좁잖아. 이게 양 적어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기출을 좀 한번 해볼 거고.
문제하고 계절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필수의 6번 가볼게요. 필수 6번. 오늘 목표가 4분점까지거든요. 구만 하면 끝나서 다음에 봅시다. 선분의 길이. 네, 다음 시간에 좀 기출 풀이들 하고 좀 할 건데. 봅시다. 6번 가보면 6번. 그리고 우리가 6번 문제는 수학 상에서 배웠던 거 비슷해. A점하고 B점이 있는데 XY 평면이 있어.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있고 얘는 XY 평면이라고 할게. 여기 XY 평면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A점이 있겠지. A점이 여기 2,4,1이지. 그 다음에 B점이 있고 B점이 여기 어디가 있겠지. 마이너스 2,4,2라고 해볼게.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AP. 이거 비슷한 거 있죠. 우리가 여기 평면 위로 움직이는 어떤 필요한 점이 있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거. 우리가 뭐 2차원에서 이거 했잖아. 여기 한 점 있고 여기 한 점 있을 때 필요한 점이 여기 축소하기로 움직여. 요거 더하기 요거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점을 이렇게 대칭시켰지. 그래서 여기 합동임을 이용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걸로 바꿔 해석했고 결국 직선일 때 최소가 된다.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요 XY 평면에 대칭이동시키게 됐어. 만약 요 점을 내가 대칭이동시키면 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점, B' 점은 대칭이동이지? 대칭이동. XY 대칭이동이야. 봐봐. 그럼 우리가 대칭이동할 때 어떻게 된다? 여기를 X축 대칭을 시키면은 언급된 거를 제외하고 모듈에 부호가 뒤집혔지. 그럼 여기 봐.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어. 언급된 거를 제외하고 XY를 제외하고 얘가 뭐 바뀌어야 돼. 그치? B'의 절차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되는 요 하나만 머릿속에 있으면은 그럼 헷갈리는 것들 다 안 해도 돼. 요거 하나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지? 그래서 평면 대칭은 언급되지 않은 거에 부를 바꿔준다.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지금 요거 더하기 요거를 바꿔서 할 거니까 당연히 여기 직선거리일 때 직선거리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내가 구할 건 뭐냐면 A하고 B' 요 길이를 구해주면은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얘에서 빼면 16 7에서 49 3에서 9 이렇게 되겠지. 74 루트에 74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 똑같은 문제니까 그 다음에 206페이지 내외분점인데 얘는 설명할 게 전혀 없어. 내외분점은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운 내외분점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Z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돼. 원리는 다 똑같아. 딱히 뭐 할 것도 없어. 이번 시험 범위가 좀 더 편해. 그 지난 시험 범위 벡터보다는 이번 범위가 수학상하고 거의 막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간적인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요즘은 거기조차도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결석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이 나오기 애매하고 공식은 딱히 안 해도 되겠지? 할 수 있겠지? 네, 적용시키면 되겠어. 그래서 좀 있잖아, 내가 문제는 요거 말고 차라리 그냥 RPM으로 푸는 게 낫지 않나? RPM으로 할 때 잘 안 되는 거 좀 질문 좀. 왜냐면 요거 빠진 유형이 좀 있거든. RPM을 좀 보충을 하는 의미에서 RPM 좀 풀면서 잘 안 되는 거 좀 얘기해. 내가 좀 도와줄게. 다음 시간에 이제 구하고 하면은 끝나. 기출 연습